서울시가 재추진 중인 서울 경전철 사업. 사업비만 8조 5천억 원으로 수익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울 경전철 사업, 그 성공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2014년 1월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표기. 하지만 국민 10명 중 1명 정도만 알 정도로 낯설기만 한 상황. 도로명 주소의 현 상황과 개선책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사업 중 하나가 서울 경전철 사업입니다. 특히 전시성 사업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던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토건 종식을 주장해왔던 박원순 시장이 무려 8조 5천억 원의 사업의 중심에 있다는 것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경전철 시대선언.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은 무엇보다 사업성입니다. 하지만 교통 혼잡도가 심각한 서울시의 특수성은 물론 투자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경전철을 둘러싼 논란을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태우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서울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그 교통의 그 삶의 질, 그리고 도시 경쟁력 여러 가지 따져보면은 이 경전철 사업이나 그러니까 도시철도 확대가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 먼저 그 추진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총 327km 연장에 이르는 지하철을 건설했지만 서울의 38%는 여전히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서비스 자체도 지역별로 격차가 좀 큰 편인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서부권이나 동부권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하철 이용이 불편해서 마을버스나 일반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때문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경전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의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경전철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총 10개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철도 건설은 내일 시민의 복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철도 투자는 내일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다 중단됐던 7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늘리고 지하철 9호선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모두 10개 노선 114km의 철도망이 추가 신설되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8조 5,500억 원, 국비 1조 1,700억 원과 시비 3조 500억 원을 들이고 민간에선 4조 2천억 원가량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민자 사업입니다. 예, 사실 지금 보더라도 계획이 대단히 아주 그냥 큰 계획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보다 앞서서 용인하고 의정부 경전철 사업 했는데 네. 다 실패. 돈 먹는 하마, 적자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이제 뻔히 보고서도 서울시가 8조 5,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벌인다. 이게 뭔가 박원순 시장하고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간 서울시가 진행했던 많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시성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임 시장들에 대한 강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선 이전 개발 사업과 다르다라는 것이 박 시장의 주장입니다. 교통의 공공성 그리고 복지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인과 의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경전철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서울 경전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박도 적진 않습니다. 서울시는 8조 5,500억 원 중 공사 비용의 50%를 민간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이 투입될 경우 결국 사업자 이익을 메우기 위해선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 재정하고 정부 재정이 50%가 들어가고 나머지 50%를 민간 자본으로 유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민간 자본까지 유치해서 또 민간에게 그 이익을 제공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 시급한 상황인가.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것도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최소 운영 수입을 서울시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민간 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점 역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성과 수익성 모두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단 시범 사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배 기자. 네. 지금 이제 VCR 봐도 결국은 이제 문제는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또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 그 부채 합하면은 뭐 한 25조 원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제 경전철 사업 벌이면 한 3조 원 정도 서울시가 이제 더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간단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들 역시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서 전체를 이례적으로 빨리 공개하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노선 대한 평가 및 선정, 그리고 건설 및 운영 계획, 경제적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요금 1,050원을 전제로 10개 노선 모두에서 투자 사업비 감축 혹은 운수 수입 증가 등이 없으면 재무적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신림선과 서부선은 투자 사업비가 예상치보다 20% 줄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난곡선과 목동선, 위례 신사선, 위례선 내부의 경우 투자 사업비가 20% 줄거나 운수 수입이 당초 기준치보다 20% 증가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동북선과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9호선 4단계 연장선은 투자 사업비가 줄거나 운수 수입이 늘어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문제가 됐던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 즉 MR제를 폐지하고 실제 수요의 근거에 민자회사의 요금 차익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시가 저렇게 뭐 용역 보고서까지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뭐 저렇게 한 거는 서울시나 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뭐 섣불리 하는 거 아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 이거 되는 거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예, 어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서울시가 분명히 요인이나 의정부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울 경전철은 킬로미터당 하루 이용객이 1만 명이 넘어서 외국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그 수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예, 물론 경전철 사업 뭐 논란도 있지만은 네. 또 경전철 사업 그 지역으로 선정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제 뭐 반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경전철 사업으로 좀 혜택이랄까 그런 거 얻게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 경전철역 생긴다고 할 때 반대하실 분들은 사실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역세권 잘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노원, 도봉 등 서울 동북 지역과 은평, 서대문, 서부권이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동부권은 경전철 2개 노선과 그리고 향후 KTX 노선까지 연장되면 교통 여건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중계동의 은행 사거리. 하지만 대중교통은 버스가 전부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경전철 건설 요구가 있었지만 보류되어 오다 이번 도시철도 계획에 동북선이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전철역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동북 지역의 또 다른 수혜 지역은 방학동, 의동까지였던 경전철 노선이 방학역까지 3.5km가량 연장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방학 이동 주민에게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1개 노선 정도, 간선버스 노선도 다양하지 않아 서울 시내보다는 의정부로 가기가 더 수월했던 곳입니다. 예, 배 기자. 예. 지금 저 이제 뭐 설명 보면은
사실 뭐 시민들한테 이제 꼭 필요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서로 적자 본다 하더라도, 이른바 뭐 건강한 적자의 논리, 이런 것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힘든 시기에 한꺼번에 저걸 이제 다 벌려야 되느냐, 이거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요? 예, 서울시는 일단 다음 달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청취한 후에 국토부의 경전철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빨리 진행되는 편인데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따른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서울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제3의 기관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물론 뭐 서울시의 판단도 뭐 근거는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실패한 그런 이제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좀 합리적인 그 토론, 또 활발한 토론 거치고 또 검증할 거 하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 내렸으면 합니다. 예, 배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집 주소 다들 어떻게 외우고 계신지요? 이제는 동이나 번지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나뉘는 도로명 주소를 필히 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새 주소 전면 시행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사실상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 신유철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 새 주소 스마트폰 메모장에 입력하고 다니는데 참 외워지질 않아요. 예, 4개월 후면은 이거 전면적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먼저 이 새 주소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떤 원리 가지고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지 그거부터 좀 알았으면 합니다. 네, 이 4개월 앞이면 굉장히 좀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공공기관이나 이 공공 분야에서는 반드시 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1910년 일제의 이 토지 조사로 부여된 토지 번호 중심의 지번 주소의 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새로 도입된 이 도로명 주소, 이 새 주소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라고도 불리는 새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나뉩니다.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 주변의 건물에는 규칙에 맞춰 건물 번호를 붙인 건데요. 도로의 폭이 40m를 넘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는 대로라고 쓰고 이 밖의 도로에는 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건물 번호는 건물의 정문과 만나는 도로를 기준으로 번호를 붙이는데요. 새 주소는 지번 주소와 앞부분은 동일하게 쓰되 동과 번지, 리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쓰게 됩니다. 예, 저렇게 뭐 설명 들어보면은 또 다 이제 원리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만든 게 새 주소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들어도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어려운데요. 이 도로명 주소가 처음 도입이 결정된 시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 1997년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당초 정부는 2012년에 이 새 주소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2011년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시행 시점을 2014년으로 2년 연장했습니다. 박사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전면 시행 여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걱정만 하기에는 생각보다 큰 문제들이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선 올해 안에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에서나 아니면 종이 광고 이런 거 많이 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아유, 복잡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하기가 힘들지. 그죠?
예,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황이 저렇다면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는 길 지나가다 보면 거리에 이 도로명주소 편말 서 있는 거 많이 이제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편말 보고서 찾아가면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편말들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구의 한 가정에 새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소에 나와 있는 천말이 다산로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이 다산로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다산로가 어딘지 물어서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다산로가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 가산로? 예.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혹시 다산로가 어딘지 아세요? 다산로. 타산로요? 예. 타산로. 여기 혹시 다산로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다산로 잘 모르시겠어요? 어디인지 도무지 확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침 지금 중구청장님께서 지금 외부 일정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직접 한번 새 주소로 다산로가 어딘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 주소로 한번 집 찾아가 보려고요. 지금 다산로를 가보려고 그러는데 다산로가 어디쯤인가요? 다산로는 우리 약수 사거리에서 그 신당 사거리 사이. 아, 그럼 약수 사거리 쪽으로 넘어가. 버티고개역하고 요 사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중구청장의 도움으로 찾은 약수 사거리. 네, 저는 지금 동호로와 다산로가 만나는 약수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 위쪽으로 보면은 다산로로 시작되는 편말을 볼 수 있는데요. 시작점이 어딘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주소와 가까운 숫자 쪽으로 일단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로를 따라가자 길 번호가 가려진 곳도 있고 헷갈리는 편말도 눈에 띕니다. 다산로 24길 쪽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의 다산로 24길 안내 편말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에 붙어있는 숫자를 통해서만 주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앞에 동호로 10길이라는 편말이 보입니다. 이 지역을 처음 찾는 사람들에겐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새 주소로 드디어 집을 찾아왔습니다. 촬영 시간을 빼더라도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과연 새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님 여기에 지금 살고 있죠? 네. 이 집의 새 주소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새 주소로 이 집을 찾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쉽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찾아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런 주소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나오면 그만큼 안전행정부가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홍보 예산 많이 쓰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새 주소 도입을 결정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은 약 3,800억 원에 달합니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8년 이후에 소요된 예산만도 전체 투입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1,791억 원. 이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와 환경 조성 등 홍보비만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이 187억 원에 달합니다. 예.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쓰여졌는데도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 생소하다,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좀 전면 시행 앞두고서 좀 더 정성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네요. 예, 신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사계의 이슈인 서울.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에 대한 어떤 의견들 올라와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서울시 택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심야버스 2개 노선을 도입하면서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샀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심야버스 운행을 또다시 9월로 연기함은 물론
심야택시 할증 시간을 오후 12시로부터 1시간 앞당기는 것과 차량의 외부 광고 크기를 2배 이상으로 키우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택시업계 경영 여건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누가 봐도 성난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택시업계 눈치보기라는 비난에 대해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란 제도를 활용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 없는 상태에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시민에게 불편을, 노동자들에게는 산학금 인상의 고통만 따를 것입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택시업계에 대한 정밀 경영진단을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방만한 부분은 도려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 옳은 얘기인데 더해서 택시기사들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택시 사업주만 탓할 게 아니라 승객을 상대하는 기사가 바뀌지 않고서야 승객들에게 친절, 이거 강조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택시 정책은 결국 택시기사들 처우 개선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주문 내놓으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지막 뉴스는 최근 뜨거운 이슈죠. 전세 안정대책에 관한 겁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전세자금 저리대출, 전월세 상한제 등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보다 오히려 전세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내놓은 정책들이 전세 수요를 장려하는 대책들 뿐이어서 전세난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언급할 때마다 전세값은 반대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전세가 없어 쩔쩔매는 판국에 집주인이 나서서 대출을 받을까요? 또 그렇게 된다 해도 세입자는 이자 4에서 6% 은행에 내는 월세살이에 불과합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유하면 재산세에다 건강보험 등 준조세가 급등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알만한 사람은 비싸더라도 전세, 양도세 감면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겁니다 하고 집을 안 사는 이유 설명하셨습니다. 전세 공급 늘리는 방법은 금리 인상이죠 하고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서울보다 교육, 문화, 편의시설 면에서 훨씬 살기 좋은 수도권에 텅 빈 집들이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서울까지의 실제 진입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교통편을 늘리면 됩니다 하고 서울까지 빨리 올 수 있게 교통대책 내놓아야 집들이 채워진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예, 아무튼 가을 앞두고 전월세난 갈수록 심각해져서 정말 서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통복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서울시 경전철 사업과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앞둔 최근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내세우고 있는 근본적인 명분은 바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명분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함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경전철 사업 역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지향한다는 서울시의 원칙과 주장대로 충분한 토론 그리고 검증과 함께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현명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